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오늘 오전, 오후 그리고 내일은 오후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상법 이번 18일 시험 치는 법무사 1차 상법 대비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마무리입니다. 뭐 더 새롭게 하는 건 없습니다. 새롭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놀래서도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행거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너무 까다로운 거 있다 그러면 제끼십시오. 만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까다로운 데 가지고 그게 매몰돼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뭐 1시간 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그런 거는 편하게 차라리 확 넘기시고 그냥 제가 오늘 하는 것만 해서 우리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 잘 아는 거를 익숙한데 실수해서 틀려서 그런 게 많지 전혀 모르는 거 처음 봤다. 그런 거는 오히려 땡큐입니다. 그냥 쿨하게 틀리면 됩니다. 멋지게 틀리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지게, 기분 좋게. 그게 시간은, 그죠? 시간 투자 안 하고 그냥 딱 1초 보고, 이거 내가 아니야. 넘겨. 넘기는 겁니다. 그러나 잡을 건 잡아야 됩니다. 잡을 것만 잡으면 됩니다. 집토끼만 잘 잡아도 충분히 합격하니까. 자, 오늘 첫 시간에, 오늘 오전 타임에 한 6, 70문제. 그 다음에 오후에도 한 70문제. 그 다음에 내일도 한 70문제에서 한 200여 문제 정도를 가지고, 상법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입니다. 상인 들어가겠습니다. 상인 6페이지. 상총에서는 제가 한 10문제를 요 객관식에서 나름대로 뽑았습니다. 10문제 정도. 자, 1번 상인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는 자연인. 상인하면은 기본적으로 상인하면은 첫 번째 회사인지, 두 번째는 사조, 세 번째는 오조. 그렇죠? 사조, 오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처음에 회사를 판단해 주죠. 회사는 태생적 상인입니다. 태생적 상인. 회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상인입니다. 그래서 자연인하고 같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1번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란 자연인은 영업으로 상인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상인 자격 취득합니다. 다음 2번 회사는 설립 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이런 말 필요 없대 있죠?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회사는요, 설립 등기 경조입니다. 회사는요, 설립 등기로 바로 회사가 성립하고 동시에 바로 상인입니다. 회사는 설립 등기 성립과 동시에 상인, 태생적 상인이라는 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변호사, 법무사, 아니죠. 사농공상, 제가 이렇게 했죠. 조선시대 직업에 따른 신분, 사농공상, 사입니다. 어떻게 상인, 겸상 안 합니다. 4번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 명인이나 납세 명인이라도 거래상 권리 의무 주체가 되지 않은 이상 상인이 되지 못한다. 맞습니다. 신고 명인, 납세 명인, 행정청의 인허가를 누가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상 권리 의무 주체가 돼야만이 상인이 됩니다. 실질설. 5번입니다. 자신의 명의를 사용 영업을 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 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인데 제가 뭐랬습니까? 명의대여자도 책임으로 요실했죠.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진다. 함께 책임 같이 진다. 이때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 유명한 판례 인천직할 시립병원 사건. 그죠? 인천직할시가 명의 인천 빌려줬지 않습니까? 상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넘겨져서 상업사용인, 인적 설비와 관련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상업사용인 14페이지 지배인 들어가겠습니다. 지배인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상업사용인을 했는데 제가 상업사용인을 했죠. 상업사용인. 제가 항상 말합니다. 교수님들 중에 일부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상업대리인이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더 와닿죠? 바로 와닿죠. 상업대리인이 더 와닿죠. 영업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업주를 위해서 종속 대리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죠? 제일 대리권의 범위가 넓은 게 지배인, 부포상,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요렇게 했으면 첫 번째, 요 지배인을 하는 겁니다. 지배인 한다. 자, 지배인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것은 뭐냐? 자, 첫 번째, 기업.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정해지기 때문에 영업주는 임의로 이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을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항상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제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제한은 내부적인 제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항상 그런 겁니다. 법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외부하고는 그죠? 예, 이건 상관없죠. 그죠? 외부적으로는 대항 못한다. 항상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니은 표현 지배인입니다. 14조.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틀렸습니다. 재판 외마하지 재판상은 안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지배인 관리는 거래입니다. 재판은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재판은 거래가 아닙니다. 표현이란 말은 여러분 표현이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민법에 125조 표현들이 126조의 표현들이 127조 표현들이 표현이란 말은 항상 요거는 외관법리를 하죠. 외관법리입니다. 외관법리는 다른 말인 거래안전입니다. 거래안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그런데 재판은 거래가 아닙니다. 다음에 이것입니다. 수인의 지배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지배인으로 추정 아닙니다. 수인이죠. 요거 조심하세요. 수인은요 그냥 각자입니다. 말 그대로 지배인이 그냥 여럿이 있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수인의 지배인과 공동지배인은 다릅니다. 수인의 지배인과 공동지배인은요 다릅니다. 공동지배인은 뭐냐면 지배인이 행위를 대리권 행사를 공동으로만 우리가 공동 대리할 때 뭐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공동 대리가 뭐냐 그러면은 공동으로 대리하는 거요 하면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공동으로만 해야 돼. 만이 중요한 거다. only. 아시겠죠?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입니다. 그냥 지배인이 여럿 있다 이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동 지배인은 그게 아닙니다. 공동 지배인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얼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한정. 그렇죠. 반드시 행위 능력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 있죠. 지배인은 대리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영업상 거래와 관련해서 대리인이고 상대방이 나오겠죠. 우리 민법에서도 대리인은 행위 능력 자임을 요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죠? 법률 효과가 어차피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대리인이 뭐다? 예. 한마디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135조 단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135조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질 때 이때는 대리인은 뭐가 된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해야 되죠. 그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어야 될 때는 능력자. 그러나 일반적인 대리행위, 적법한 대리행위일 때는 뭐다? 무능력자라도 상관없다. 왜? 본인이 어차피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 미음입니다. 마지막. 수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본점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아닙니다. 당해 그 지점에서만 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지점에서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방금 그래서 상업사용인 중에서는 자, 지배인을 맨 먼저 했죠. 지배인입니다. 상업사용인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이번에 부포상, 부분적 포괄대리권 상업사용이. 자, 두 번째, 여기 부포상을 하겠습니다. 부포상. 자, 부포상. 우리가 이른바, 그죠? 예, 부포상. 무슨, 영업과장, 부장, 격리부장. 예, 요런 걸 말하겠습니다. 부분적인 포괄대리권입니다. 부분적인 포괄대리권입니다. 자, 1번.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상 또 아니죠. 그죠? 예, 재판상은 아니다. 재판에 대리를 한다.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주식회사 기관의 상무이사는 부포상을 가지고 그 회사의 사용인임을 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 사용인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3번 판례가 가장 중요하죠. 부포상에 대해서 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표현지배인 14조가 적용 안 됩니다. 안 된다. 우리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용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른바 표현과장이라는 문제죠. 표현과장입니다. 자기는 부포상이 아닙니다. 자기는 원래 이 행위를 과장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밑에 대리다. 그러면 대리 파트너가 대리다 그러면은 대리 역할을 지기가 대리인데 기본적으로 과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거래를. 이럴 때도 과연 우리가 표현 지배인의 유추에서 14조 표현 부포사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표현 부포사 판례 부정합니다. 판례 부정한다. 판례 부정하는 근거는 이런 말을 씁니다. 지배인 같은 정도의 획일성이라든가 정형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배인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도 인정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옆칸에다 함께 적어 놓으실래요? 우리 민법에 그러면 이때 거래 상대방은 뭐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는 표현과장으로 보호는 안 하고 판례가 이런 말을 하죠? 적어 놓습니다. 민법 125조와 756조로 보호합니다. 민법
125조와 그 다음에 민법 756조 요 두 개, 요때 125다. 요거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756조 사용자 책임으로 보호를 하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를 전혀 안 해준다가 아닙니다. 표현 부포사로 뭐다? 표현 부포사로서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민법 125조와 756조로 합니다. 규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굉장히 어렵게 문제 나오면 이 경우로 쫙 내고 이 지문을 내면서 맨 마지막에 이때 거래 상대방은 어떠한 거로 보호 안 된다 하면 틀린 겁니다. 표현 부포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표현 부포사가 안 된다는 거지. 즉 14조를 유추 안 한다는 거지. 여전히 민법의 125와 756으로는 보호됩니다.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이따보다는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시고 1차 바로 합격하시는데 2차에 가면 이제 소송을 해보시면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항상 소송을 할 때 청구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어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내가 권리, 소송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는 판사가 하는 말이 너는 표현 지배인과 관련해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걸로는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걸로는 된다 이 말. 이걸로는 된다. 따라서 청구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추가적으로 시키든지 해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십시오. 보호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우리가 손해배상도 390 했습니다. 이 안 된다. 기각이다. 없다. 그러면 울면 그게 아니고 이게 없다. 750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집에 관한 상법 14조가 유추 적용 안 되고 또한 그 어떤 것도 구제수단이 없다 하면 틀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런 표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3페이지입니다.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옳은 것은 이 말입니다. 23페이지. 1번.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영업을 양수하고 그 영업의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영업주 오너만 해야 됩니다. 예. 금방집니다. 지배인은 지배인 아닌 다른 직원 사용인은 할 수가 있지만 지배인은 그건 안 되죠. 그죠? 자기가 자기 같은 사람 뽑는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번입니다. 회사가 구매부장, 구매부장 구매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이게 부포사죠. 구매에 관련돼서는 이 부장님이 바로 뭐다?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 구매에 한해서, 즉 부분적 이 말입니다. 부분적. 자, 그래서 구매의 대리권 제한하더라도 이로써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5조 2항에서 11조 3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조문에서 딱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3번. 표현 지배인은 재판에서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옵니다. 4번. 영업주는 상업상인이 겸직금지 업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 행위가 제3자 계산 체크. 제3자 계산일 때는 사용인으로 하여금 이득양도 청구.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의 계산일 때는 본인의 계산. 그죠? 항상 요게 한 지문씩 잘 나옵니다. 제3자의 계산과 사용사용인의 계산이냐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3자의 계산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득양도 청구합니다. 3자가 아닙니다. 3자한테 직접 달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들 간의 거래는 유효하다 말입니다. 따라서 너가 얻은 이득을 내한테 줘 이 말입니다. 그죠? 너가 얻은 이익을 내한테 줘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뭐죠? 개입권. 그죠? 개입권. 그죠? 개입권. 이른바 탈취권이죠. 탈취권. 너가 얻은 이익을 내한테 줘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놈은 나쁜 놈 아닙니까? 그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다른 놈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죠?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야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주식회사 지배인은 당회사 감사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배인은 감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겸할 수는 없다.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 조심해야 될 거는 행위능력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상호입니다. 자, 26페이지 상호권. 상인의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 상호입니다. 상호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물적 설비, 조금 전에까지 인적 설비 상업 사용을 했죠. 이제 물적 설비 첫 번째로 상호를 하겠습니다. 상호. 자, 3번 1번 지문.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 여부 관계없이 방해를 받지 않고 이거는 그냥 상호 사용권입니다. 상호는 기본적으로 상호 사용권과 전용권이 있습니다. 사용권과 전용권. 근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전용권이죠. 사용권은 방해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건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등기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등기와 상관없는 거는 전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등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2번,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에는 등기 여부 관계없이, 등기와 관계없이 부정목적 5인 상호 사용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하고 그 바로 밑에 3번 질문 연결 사용 폐지 청구권도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권과 사용 폐지 청구권이 바로 전용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등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등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말하지만 등기하면 어떻습니까? 상호 전용권이 효력이 강화, 효력이 더 강화될 뿐입니다. 강화. 그럼 효력이 강화된다는 실천적 의미가 뭐냐? 입증 책임이 굉장히 편해진다 이 말입니다. 입증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추정을 받고 뭐 그런 것들 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자 3번입니다.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아니랬죠. 등기하고 상관없다. 다만 등기가 되면 효력이 강화돼서 입증의 유리 또는 어떤 부분은 아예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자, 동일한 특별시, 군,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로 사용한 자는 부정목적 추정, 조문이죠. 부정목적으로 바로 추정됩니다. 추정된다.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바로 전환되는 겁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뭡니까?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로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 다음 5번입니다. 조문이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역을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예, 22조 1항이 되겠습니다. 22조 1항. 자, 상호 등기 효력.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로 예, 명의대의자로 보겠습니다. 33페이지. 자, 명의대의자는 어느 파트에 나옵니까? 상호에 있습니다. 상호에 있습니다. 명의대의자는 상호입니다. 예.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체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나무를 보더라도 숲을, 그죠? 어느 숲을, 어느 쪽에 있다라 하셔야 됩니다. 명의대의자 테마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다 보니까 상호하고 명의대의자 테마가 다른 데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상호 파트 안에 명의대의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명의대의 책임이 있다. 예. 자, 명의대의자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을 하죠. 요렇게 딱 되면, 그죠? 기본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 영을 있고, 이 사람이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명의를 차용하죠. 예, 24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나오겠죠. 상대방이 나옵니다. 제가 24조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데 제가 항상 그러죠. 저는 명의대여자도 책임이라고 명의대여자도라고 하세요. also 도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명의차용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1차 책임이 전제가 반드시 먼저 돼야 됩니다. 1차 책임이 반드시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책임으로 해서 뭐다? 얘 책임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너도 책임져. 왜? 너가 얘 이름 쓰게 했으니까 이 말입니다. 네 이름을 쓰게 했으니까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얘가 네 이름을 썼기 때문에 네 일인 줄 알았잖아. 뭡니까? 결국 거래안전, 외관법리.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의 부여, 외관 존재, 외관 신뢰 이렇게 해서 역시 얘도 책임을 지게 하라. 그러면 너도 책임지고 너도 책임진다? 뭐가 된다?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래도 자력이 풍부한 얘가 그죠? 얘한테 책임을 지면 그러면 얘는 얘한테 나중에 뭘 한다? 그렇죠. 구상. 이렇게 관계가 되겠죠. 법률 관계는 항상 그런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 2번 명의대여자 1. 타인에게 자기 성명상으로 사용한 영업을 하려 허락, 그죠? 외관의 부여죠. 허락했습니다. 이때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는 자는 상인이 하는 자는 앞에 인천치과시립병원 사건 했죠. 얘는 명의대여자는 상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명의차용자의 영업은 상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예, 차용자의 영업은 사용행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3번,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 나왔죠?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해서 책임과 관련해서 관련 쟁점 중에 나오는 거 한 개, 불법행위입니다.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과연 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거래행위지 않습니까? 거래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데 불법행위도 되느냐 합니다. 판례는 뭡니까? 안 됩니다. 판례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 마지막 줄
오인과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이게 판례 뜻입니다. 오인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답니다. 그래서